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긴급한 뉴스를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냐? 바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증거가 별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수사를 하긴 했는데 기소 조치를 안 했어요. 이게 조국, 임종석, 그 다음에 이런 이 비서관들 몇 명, 요 사람들에 대해서요 즉각적으로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이 방금 전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뭐 제대로 걸린 것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15명 중에 13명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산시장 송초로 시장 당선, 그리고 이제 황운하 이 하명수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좋은 제대로 된 지금 이제 이 공약을 하나 내놨어요. 바로 여러분들 뭐 매일같이 문자 아마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겁니다. 저도 뭐 매일같이 진짜 받았는데 뭐냐? 출판 기념회 한다 이거죠. 출판 기념회. 근데 그 책이 한 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이 축의금, 뭐 조의금 보통 이제 10만 원이 뭐 거의 뭐 기본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한 2만 원짜리를 10만 원 낸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와 있고요. 이 출판 기념회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5번째 공약으로 확고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반대하지 말라 이거죠. 예, 제대로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원주 의원이 이제 오늘 전 의원이죠. 국민의힘을 떠난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한 번 배신자는 언젠가 또 배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원주도 민주당 좌파잖아요. 그러다가 공천 못 받으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또 공천 못 받으니까 이제 뭐 이현주 계속해서 창당 과정에서 이준석이고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창으로 가겠죠. 자, 요 내용 전해드리고, 그리고 공수처 참 이 무능한 기관, 이거 뭐 국민 혈세만 수십억 수백억 날려먹었다고 제가 공수처 이거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는데 김원욱이가 결국 떠나기 전에 또 일을 저질렀네요.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시간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 댓글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가능하다면 좀 눌러주시면 저 방송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우선 출판 기념회와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출판 기념회, 오늘 이제 비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정책, 정치 개혁 5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5호 시리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불체포 특권, 맨 먼저 얘기 나온 게 이제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세비 반납, 그렇죠? 세 번째가 기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겠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 출판 기념회 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빠뜨렸네요. 예,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을 줄여서 250명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4개 공약을 내놨는데 오늘 출판 기념회를 근절시키겠다. 그런 관행을 근절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5번째 내놨는데요. 이 5가지의 정치 개혁 시리즈는 아마도 민주당 지금 현재 이재명 당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정당 그리고 국민이 없을 겁니다. 개딸들 반대하겠죠.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대표적으로 좀 몇 말씀만 소개해드리면 이 이슈에서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 예,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찬성하면야 뭐 바로 입법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반대한다면은 총선 승리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자, 그리고면서요, 우리 모두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는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과거에 이런 노래가 있었지만 항상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해왔고 뭐 과거에도 이런 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한테 이해관계가 크니까 아무도 입법화 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단들은 3선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연속 3선. 근데 국회의원들은 연속 3선이 아니라 4선, 5선 해먹고 앉아 있는데
요것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직업화되는 거, 생계형이 되는 거, 예, 아버지가 해먹고 아들이 또 해먹는 거, 예, 장인이 해먹고 또 사위가 해먹는 거, 이거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혈연 관계로 인해서 지역구를 바로 물려받는 거, 요것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네트워크 갖고 그대로 따먹는 거, 이런 기득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문제도 말이죠. 좀 고쳐라.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아니 똑같은 국민의 투표예요. 이건 투표에 법률적 등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내가 뽑으면 그 사람은 3선밖에 못하는데 내가 똑같이 국회의원 뽑으면 왜 5선에 먹냐. 미국하고 비교하는데요. 미국 의원들하고는 의정활동을 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도가 하늘과 땅 사이다. 그리고 미국 의원들은요, 벌써 4선이 아니잖아요. 2선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만 가지고 내가 5선이다, 6선이다, 중진이다. 아니, 그 사람들 5선, 6선들이요. 좀 어느, 이 전문 시민 단체 있는 데서 5선, 6선, 4선 하는 사람들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 분석을 해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과연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초선하고 비교해 볼 때. 자, 그러면 다선 의원들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완전히 법률적으로 루프홀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지, 요거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약화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정수를 50명 줄인다는 거. 여기에 의해서 이제 책 출판 기념회. 왜냐하면은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마지막 발언을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국민 신뢰를 받고 싶고 또 사랑도 받고 싶고 절실히 그렇다. 그래서 정치 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여러분들도 요것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지금 그걸 찬성하리라고 저는 봐요. 개딸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요. 총선용 출마의 세계, 이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초고속 출마용 책이 나온다. 출판에 열어서 수억 수금했다. 이런 제목으로 이 문제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차관을 하다가 책을 쓴 사람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박문규 장관이 매산동 꼬마의 꿈, 그러게 7일, 그러니까 이임 사흘 만인 7일 날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300쪽이나 됐는데, 이거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28일 날 공주에서 물러나가지고 7일 날 출판 기념회를 열어. 이것도 열흘밖에 아니죠. 정황근 농축산부 장관. 그 다음에 이기순 전 가족부 차관도 9일 날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차관에서 물러난 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개같이 하루 이틀에 200~300페이지 책을 뚝딱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집필해서 편집해서 인쇄까지 가려면 최소한 서너 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어떤 비법이냐는 거죠. 비법이라도 좀 부조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요,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공공연하게 대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피라는 작가들이 있고 이 대피라는 작가들도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아주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직접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대필 작가들, 이 사람들은요, 이 섭외할 때 대필 작가협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거기획사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대필을 받아서 책을 쓰게 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 대필료 원고료를 받고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게 책의 완성도에 따라서 한 4천만 원까지 이 대필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좌진들이 당연히 이제 관련 의정활동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낸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출판 기념회, 그리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 이거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책들은 이제 결국은 금방 내 없어진다. 예, 없어진다. 왜?
이거 뭐 총선 수급용으로 나왔으니까요. 이런 비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요 하나만 갖고서도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정치 개혁 시리즈,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이 내놓는 공약 시리즈를 통해서 당 지지율을 이제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그런 이제 타이밍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이제 검찰에서도 그 당시 수사할 때 의심은 충분히 가는데 입증, 그러니까 기소할 만큼 입증할 이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에는요, 수사를 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봐주기용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 문정권의 최고의 실세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이 내렸어요.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대표적인 조국, 임종석, 이광철, 아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이 전부 개입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조국 민정수석이 모르고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 대표적으로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걸려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명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서울고검의 발표문을 보면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수사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공판 기록,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 이런 거를 검토해 봤더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서울고검에서 내린 판단은 5명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이번에 이제 3년 10개월 만에 울산시장 선거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1심 판결이 가장 중요한 이 변곡점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심 판결부가 이제 본래 이 김미리가 이거를 갖다가 계속 질질 끌다가 그래도 보니까 이제 3년 10개월. 이제 김미리가 누굽니까? 이 김명수의 다 이 좌파 이 판사들 아니에요? 같은 뭐 우리법인지 국제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 이런 사람들 판결이 내려왔는데 송철호는 이게 그러고 이제 송철호하고 그 당시 이제 황운하 이거 징역 5년, 6년 이렇게 받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병기 부시장도 3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원우한테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철호하고 송병기 이런 사람들은 이 선거법에서 3년을 선고받았네요. 그리고 백원우가 2년. 그 15명 중에서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재판부 판결 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국민 전체에 봉사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그리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 판결문 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이 관련 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서울고검에서 이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요. 2021년도 그 당시 이 불기소 처분할 때 중앙지검의 이 결정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국하고 임종석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당시 중앙지검 이광철에 대해서는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강하게 드는데 마찬가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당시 이제 백원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광철이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당연히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이광철이가 닭이 이제 선임 행정관이니까 이광철이가 이제 민정비서관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원우는 또 누구한테 보고했겠어요? 이거 당연히. 아니 이거 뭐 조국한테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관련 인사들의 이 커넥션이 법률적으로도 위법인 것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거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임종석이 조국이 이거 조국은 이제 자기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수록 이재명한테 배운 게 이제 이 방탈 아니겠어요? 그럴수록 아마도 더 이 총선 출마를 접지 않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현주 탈당의 변.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지금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도로 가요. 예, 탈당, 오늘부로 탈당하는데, 보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탄핵 당시 새누리당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 정권 탓만하면서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운동권보다 검찰 세력의 기득권이 더 심각한데도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기득권을 청산하고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운동권 청산만 외치고 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지켜봤지만 윤석열, 김건희당, 검찰당이 당하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비판이 완전히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과 그다음에 누구죠? 이낙연. 요 두 사람의 탈당, 신당, 창당의 변을 그대로 갖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이런 사람이 무슨 뭐 정치 철학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철새죠. 예. 그래서 보수에 가지고 중도 유연함도, 공적 책임감도, 그때 통합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저희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끄러움을 느끼면 정계를 은퇴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현주가 생각하는 바가 뭔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자유우파, 보수파의 국민들을 배신시키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비록 국민의힘을 떠나지만 어디를 가든 나라를 위한 좋은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 얘기는 좋습니다. 뭐 하여튼 뭐 어디서든지 선택지는 많으니까 나라를 위한 좋은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보를 통해서 실증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참고적으로 이 사람의 정치 이력을 보면요. 2010년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경기 광명 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에 합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란 정당은 거의 다 섭렵하는 만능 선수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복당. 이 사람은요. 또 복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지 맘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딱 이 배신자, 이 프레임에 걸린 사람. 전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한 말 중에 제가 딱 하나를 옳은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박지원이는 또 배신한다. 왜? 피가 배신자니까. 그 말 하나는 믿어요. 이현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외압 의혹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관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공수처 그동안에 이제 무능하다. 제대로 죄 하나 받아낸 게 없다. 예, 영장 하나 제대로 받아놓은 게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지금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내일인가요? 19일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가 다예요. 야, 임기 다하면서도 이번에 이제 이 몰래 말이죠. 몰래 휴가까지 내서 영국의 부패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논란이 되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가 할 일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학회나 다니느냐, 휴가 내고 지동으로 갔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마지막까지 일하고 있어. 요거 보여주려고, 쇼하려고 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수처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사령관, 지금 이제 수사의 본격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동안의 공수처의 실력, 그리고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실패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요, 이 압수수색이 됐으니까 이제 관련 자료를 잘 분석해서 이제 또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제 소환을 하겠죠. 망신당할 일만 지금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그리고 이 구독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